가지의 꿀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사 감으로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배달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은 해보셨던 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상권 분석 시작하시고 창업하셨죠. 보통 로드샵에서 상권 분석은 창업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로드샵의 상권 분석은 보통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도 있고 배우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배우지에 몇 명의 고객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바로 경쟁점의 매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장사는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어느 정도의 고객이 있는지는 바로 나하고 비슷한 동종업종의 경쟁점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바로 이 상권에서 이 아이템이 먹히는지 먹히지 않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로드샵에서는 경쟁점의 매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서 객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뉴 분석을 통해서 매장의 단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주문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달 장사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배달 창업에서 상권 분석하는 방법은 로드샵과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로드샵과는 다르게 배달 창업에서는 배달앱에서 거의 90%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배달앱을 통한 배달 상권 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예상 매출액 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배달앱을 통해서 우리 매장의 상권 크기를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꿀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 1등 매장의 매출액을 판단해봐라. 배달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배달앱에서 경쟁점의 매출을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쟁점에 매장에 들어가 보면 메뉴를 볼 수 있고요, 리뷰를 볼 수 있고요, 그 해당 매장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의 정보를 들어가셔서 최근 주문수를 보시면은 해당 매장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누적된 주문수가 몇 건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창업하려고 하시는 지역에 고기만땅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고기만땅이라는 브랜드의 배달앱을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배달의 민족에서 6,000 플러스라고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6개월 동안에 배달의 민족에서 직접 바로 결제 주문 그리고 전화 주문을 포함해서 6,000건 정도의 주문이 일어났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6개월 정도의 평균이기 때문에 최소 6,000건에서 최대 7,000건까지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뜻은 6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최소 1,000건에서 최대 1,300건 정도 그 주문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배달 전문점에서 평균 객단가가 2만원 정도니까요. 이를 2만원 정도로 곱해봤을 때 배달의 민족에서 한 달에 최소 2,0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기요 기타 매출까지 포함을 하면 약 1.5배, 150% 정도를 곱하시면은 이 매장의 배달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출을 판단해 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기만땅이라는 브랜드에서 2,00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가 배달의 민족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니 전체적인 매출을 판단을 해보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 정도의 매출이 배달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만땅이라는 브랜드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1등 매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장님의 지금 잠재적인 매출 목표는 이 고기만땅이라는 브랜드가 1등을 하고 있는 매출액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1차적으로 목표로 가져가셔야 되는 잠재 매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만약 우리 매장의 경쟁력이 이 고기만땅이라는 브랜드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매출보다 조금 더 높은 매출 목표를 잡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우리 매장의 매출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보다 매출액을 조금 낮게 잡으시면은 어느 정도 1차적인 매출 목표를 잡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장의 잠재 매출액은 1등 매장의 주문수 나누기 6개월 곱하기 150%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동네의 1등 매장의 리뷰수를 분석해봐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달앱을 통해서 경쟁점의 다양한 정보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 팔고 있는 메뉴는 무엇인지, 주문은 얼마나 나왔는지, 주요하게 또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리뷰수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리뷰수를 한 6개월치의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으세요. 이 해당 상권의 매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좀 짐작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1등 매장부터 한 5등 매장까지의 6개월의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 동네 매출은 어느 정도 좀 일정하다, 기복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기복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매장에서는 계절이나 어떤 특정 월에서는 매출에 기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대학가나 이런 곳들은 방학 시즌에는 매출이 좀 떨어졌다가 개학했을 때는 매출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인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조절을 해가지고 매장의 손익을 맞출 수 있으십니다. 리뷰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요기요의 매출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과는 다르게 최근 주문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리뷰수하고 찜수만 보여주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요기요가 배민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기요 매출을 파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요기요의 매출을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될까요? 통상 요기요의 리뷰 비율은 10%에서 20%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리뷰수 곱하기 10 혹은 리뷰수 곱하기 5 정도가 요기요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매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보통 한 20%에서 40% 정도 주문수 대비 리뷰가 달리는데요.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에 비해서 리뷰 비율이 조금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요기요보다는 배달의 민족의 리뷰 이벤트 등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기 때문에 리뷰 비율이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밖에도 찜수나 동종업종의 매장수 그리고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 우리 동네에 배달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한 다양한 참고 지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의 배달 상권, 배달 매출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파악한 내가 목표로 잡아가야 되는 매출액 수준에서 광고비를 그럼 얼마 정도를 써야 되는 건데 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이었습니다.